자, 오늘은 여기 마지막 단원, 9단원 정적분의 활용을 좀 보겠습니다. 정적분의 활용. 처음 나오는 게 그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라고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그 정적분이 무엇을 의미했었냐면은 그 함수와 x축이 이루는 넓이를 의미했었는데 그러니까 수투에서는 그냥 정적분은 x축과 이루는 넓이다. 그냥 이 정도로만 그냥 설명을 했어, 원래. 이 정도로만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왜 정적분이 넓이를 의미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다루는 파트야, 여기가 이제. 자, 이제 왜 그러냐면은, 자, 정적분이 넓이라는데, 왜 넓이냐? 이제 우리가 어떤 함수 f에 a에서부터 b까지에 대한 정적분을 뭐 이렇게 뭐 리미트 시그마, 급수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거거든. 자, 저게 뭐 하는 표현이냐면은, 이제 구간 A, B에서 이제 그 구간 A, B를 이제 n등분 이제. 구간의 길이가 B-A가 되는데, 그 B-A를 n등분을 합니다, n등분. 그러면은 이 n등분 했을 때 이 조그만 이 각각의 등분하는 길이들을 내가 이제 여기 n분의 b-a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직사각형을 만드는데 함수값을 높이로 하는 세로의 길이로 하는 직사각형을 만들어. 함수값을 다시 함수값을 세로의 길이로 하는 이러한 직사각형들을 이제 여러 개를 만들어. 이제 이러한 직사각형들을 이제 자, 어떻게 볼 거냐면은 우리는 그 함수와 x축이 이루는 부분의 넓이를 그 구간을 이제 잘게 쪼개가지고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으로 보겠다 이거야.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으로. 자, 근데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으로 계산하는데 지금 주어진 함수는 곡선이고 직사각형은 이제 각이 친 반듯한 도형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 이 함수와 x축이 이루는 넓이랑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당연히 일치하지는 않죠.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오차를 줄이려면은 이 n등분을 했는데 처음에 이 등분을 더 많이 해야 돼. 더 잘게 쪼개야지만이 이 오차가 적어진단 말이야. 정밀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으로 표현하는 식입니다. 이게 지금. 자, 델타 x가 뭐냐면은 그 n등분 했을 때의 이 가로의 길이, 직사각형들의 가로의 길이를 델타 x로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아까 이 함수값을 직사각형의 그 세로의 길이, 높이로 본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특정 지점에서의 함수값을 우리가 직사각형의 세로로 봅니다. 직사각형의 세로와 가로를 곱해주니까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고, 그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제 그 이 x값을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제 x값을 옮겨가면은 그때의 함수값을 이제 높이 직사각형의 세로로 봐가지고 그 직사각형들을 이제 여러 개 더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n개 더할 건데 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거야.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정적분의 의미 자체가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이용해가지고 넓이를 계산하는 의미였다라는 거를 알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급수의 합을 정적분으로, 즉, 이 x축과 이루는 넓이로 표현해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변환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에서는 이 급수 표현으로 나오는데, 이 급수 표현을 이렇게 시그마로 좀, 다시. 급수 표현을 이 정적분, 인테그랄 표현으로 좀 이걸 바꿀 수가 있어야 돼, 이제. 그럼 얘를 이제 인테그랄로 바꿔서 적분을 해줘야 되거든. 자, 이거 바꾸는 방법이 이제 크게 세 가지 꼴이 있는데,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이거 이제.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 밑에서부터 좀 거슬러 올라갈게요. 밑에서부터 이제. 자, 기본적으로, 자, 맨 밑에 거부터 3번. 자, x를 n분의 k로 보고, 그 다음에 이때 k의 개수. 뭡니까, 이거? n분의 1이죠. dx를 k의 개수인 n분의 1로 놓는 거야. dx를 이제. 이건 k의 개수야.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아버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자, 지금 이 급수 표현을 내가 인테그랄로 바꾸는 과정인데, 근데 얘들아, 원래 인테그랄도, 원래 그 더하라는 의미의 기호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살짝 S처럼 생겼잖아, S처럼. 그러니까 이제 썸이 이제 합이죠, 합. 그래서 합을 의미하는 그 썸을 약간 좀 변형해서 나타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원래 어떤 의미냐면은, 자, 이 함수값과 그 다음에 이 dx가 이 미세한 가로의 길이 역할을 하거든. 그러니까 얘도 사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함수값과 미세한 가로의 길이. 즉 얘도 곱한 게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의미 자체는 이게 원래 fx랑 dx를 곱하라는 의미야. 원래 정적분 기호 자체가.
그러니까 방금 전에 급수 표현이랑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이제 함수값과 이 미세한 가로의 길이를 곱한, 즉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누적해서 더하라 라는 의미야. 원래 인테그랄 의미 자체가.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같은 표현인 거야. 어떻게 보면은 같은 표현인 건데, 자, 여기서 n분의 k를 내가 x로 바꿉니다. 그럼 fx dx가 되는 거야. fx dx. 자, fx dx라고 이제 쓰시는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은, 자, 인테그랄 해가지고 우리가 구간을 잡아줘야 되거든. 자, 구간은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자, 지금 시그마가 k가 1부터잖아요, 그죠? 1부터 n까지인데, 자, 우리 정적분 구간은 x의 구간 아니야. 자, x에다가 k에다가 1을 넣어. n분의 1 나올 건데, n을 어차피 무한대로 보내는 계산이니까 무한분의 1 하면 0 되겠지. 그래가지고 0부터 시작하는 거고, 끝값인 n을 k에 대입하면은 1 나오죠, 1. 그래가지고 0부터 1까지의 정적분으로 바꿔주는 거야. 즉 시그마의 첫 k 값과 마지막 k 값을 이제 이 x에다가 대입해서 구간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x에 뭔가, 즉 n분의 k에 뭐가 곱해져 있어. 뭐 n분의 pk 같은 꼴이면 이때는 dx를 k의 개수인 n분의 p로 잡아놓고 변환하는 방법도 있다. 이때도 k의 개수로 잡는 거야. k의 개수로. k의 개수로 잡아버린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바꿔봅시다. 얘를 x로 바꿀 거니까 fx가 되는 것이고, 얘는 그럼 그대로 dx로 이게 바뀌어 버릴 것이고, 이제 인테그랄로 적분 구간을 결정을 하는데, 자, k에다가 1을 넣으면 n분의 p, n 무한대로 갈 거니까 무한분의 p 해가지고 어차피 0. 끝값 n을 대입하면은 k에 n 대입하면 그냥 p만 남겠죠. 그래서 구간을 0부터 p 사이의 구간으로 정해주는 거야. 이렇게 0부터 p 사이의 구간. 그리고 마지막 1번. 자, 이번에는 뭐냐면은 그 x를 이번에는 그 어떤 상수까지 더해져 있는 부분을 내가 이렇게 잡아줄 거야. a 플러스 n분의 pk를. 그럼 이제 dx가 여전히 k의 개수인 n분의 p로 기능하는데,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이제 바꿔봅시다. 이 통째로 내가 x로 이제 바꿔준 거니까 fx, 그리고 뒤에는 dx. 자, 인테그랄 해줄 건데, k에 1 넣어주면은 그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a 플러스 0 되겠지. 그러니까 a에서부터 스타트하고 끝값 n을 대입하면은 a 플러스 p가 나오게 될 거야. a 플러스 p.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급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곡선과 좌표축 사이의 넓이. 자, 나오는데 이제 수투 내용을 이제 그대로 다시 한번 해야 하는 건데, 이제 수투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 미적분 와서 배우는 함수들로 적분해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수투에서 많이 했지만 어떤 함수와 x축이 이루는 넓이를 구하려면은 우리가 x축 윗부분은 적분을 플러스로, x축 아랫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마이너스로 적분을 해야 되는 걸 아니까 결론은 우리가 절대값으로 적분하지 이거죠. 절대값으로. 절대값으로 적분을 해버려야 되는데,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x축 위아랫 부분이 동시에 공존한다면 저 정적분을 이제 그 교차점에서 끊어서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가로지르는 상황이라면 이 정적분을 이제 뭐 A에서 C까지는 현재 위에 있으니까 그대로 적분을 하시는데, 근데 C에서부터 B까지는 이제 밑에 있는 거니까 그냥 적분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마이너스를 붙여서. 자,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얘도 이제 비슷한 게, 이제 두 곡선 사이에 이루는 부분의 넓이. 예를 들어서 두 곡선이 이렇게 돼 있다. 이 사이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항상 위에 있는 함수에서 밑에 있는 함수를 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차할 수도 있잖아. 만약에 좀 더 연장해가지고, 구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봐봐. 구간이 여기에서부터 만약에 여기까지다.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이 두 부분을 구해라라고 했으면 교차할 수도 있는데, 그 교차점 기준으로 이제 위에 있는 함수에서 밑에 있는 함수를 또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일단 절대값으로 표현할 거야. 구함수 fg로 둘러싸인 거는 둘이 뺀 함수를 적분하시는데 항상 위에 있는 함수에서 밑에 있는 함수를 적분을 해야 돼. 항상. 절대값을 처리를 저렇게 해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들아, 여기는 없는데, 요것도 하나 얘기할게. 이게 가끔 등장해가지고, 자, 뭐냐면은, 지금은 X축하고 이루는 넓이를 계산하잖아요. 그죠? 근데, Y축하고 이루는 넓이를 계산하는 상황도 있는데, 그 Y축하고 이루는 넓이는, 이, 이 X축과 이루는 넓이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어떤 게 있냐면, 봐봐. 뭐 예를 들어서 봐봐. 뭐 얘가 이제 뭐 Y는 뭐 EX라고 한번 가정해봐. Y는 EX.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Y축과 이루는 자 뭐 이 부분의 넓이를 내가 많이 구하고 싶대.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X가 뭐 2라고 치고 Y가 여기 그럼 2제곱 되겠지? 여기 이제 Y가 1이고 여기 넓이를 구하라고 나올 수도 있어. 자 물론 여기 넓이를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 넓이는 이 직사각형에서 이 X축 아랫부분을 이루는 여기 넓이 빼서도 구할 수가 있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이거야. Y축과 이루는 부분의 넓이를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원래 X축으로 이제 X축과 이루는 넓이 구할 때 X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잖아. Y축과 이루는 거를 하고 싶으시면은 Y가 봐봐. 이걸 회전했다 생각해가지고 Y가 1부터 2제곱까지로 쓰는 거야. Y가 1부터 2제곱까지. 자 그리고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돼. 우리는 지금까지는 X축과 이루는 넓이를 계산을 했는데 이제 Y축과 이루는 넓이를 계산하고 싶으면 dx가 아니라 dy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함수를 원래 X축으로 접근할 때는 Y는으로 표현이 된 이 함수를 접근을 하잖아 원래. 근데 Y축과 이루는 부분을 접근할 때는 얘를 X는으로 표현이 된 그러면은 무슨 Y로 표현될 거 아니야. 그 Y에 대한 함수를 여기다가 넣어줘야 돼. Y에 대한 함수. 얘는 역함수로 뒤집으면 되니까 ln Y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야 이거. 여기 계산하는 식이 이거야. 여기 계산하는 식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여기 계산하는 식이. 그 다음에 이거 적분은 그냥 우리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 이제. 그냥 문자가 Y, X에서 Y로 바뀐 것일 뿐이니까. 근데 사실 이게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역함수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사실 당연하긴 하거든. 자 이제 Y는 EX가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 함수의 역함수를 내가 Y는 lnx를 내가 만약에 그어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그지? 나올 수가 있는데 얘를 대칭해가지고 이제 얘를 대칭해가지고 뭐 여기의 넓이로 옮겨서 볼 수도 있겠지. 여기의 넓이로. 그럼 여기의 넓이는 그러면은 이제 얘도 대칭 다 되는 거니까 1부터 2제곱까지 그냥 lnx dx. 사실 똑같은 건데 이제 y축으로 이루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기본적인 식이다. 기본적인 식이다 이거 이제. 자, 물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꼭 이렇게 Y로 안 해도 되고 그냥 여기 직사각형에서 보라색 빼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Y축과 이루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 자주 나오진 않지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일단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역함수의 그래프와 넓이 두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주제는 원래 함수 F와 그 다음에 역함수 G가 이루는 이 나뭇잎 모양의 넓이를 구하고 싶대. 그러면은 원래 함수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니까 y는 x에 의해서 반 잘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역함수를 적분하는 게 어렵다면 구하는 것조차도 어렵다면은 그냥 원래 함수와 y는 x가 이루는 넓이의 두 배를 계산하자 이거죠. 두 배로 계산하자. 자, 그래서 이제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두 배로 F에서 이제 X를 빼주시는데 물론 이것도 어떤 함수가 더 위에 있는지는 그때그때 다르니까 절대값을 씌워준 거야. 절대값을. 근데 이거 너네들이 이제 실전에서 문제 풀 때 많이 혼동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많이 혼동하는 거.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 자, FG 함수를 이렇게 지칭해 놨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봐봐. 1번, 2번. F가 1번이야, 2번이야, 이거? 이게 2번이지? 이게 근데 가끔 가다가 F가 더 위에 이제 위치해 있으니까 이 식이 1번으로 오해하고 싶다고, 1번으로. 1번으로 오해하는 실수가 굉장히 많아. 잘못 이해하면은 G도, 얘가 G인가? 라는 그런 오해를 되게 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조심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와 이제 이룬 넓이. 아까 얘기했던 거 비슷한 건데, 자, 이제 원래 함수 F가 있고, 자, 역함수가 만약에 이 X축과 이루는 부분의 넓이를 이제 있다면, 내가 만약에 이 넓이를 구하고 싶다면, 이 넓이 이제, 이 넓이는 이거죠. 인테그랄 B에서 C까지 gx dx.
자, 이 넓이를 구하고 싶다면 어떻게 구할 수도 있느냐? 그 이제 얘를 이제 y는 x 대칭했을 때 여기 넓이와 같다. 여기 넓이. 그럼 여기 넓이 구하는 거는 이제 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이 f와 x축이 이루는 넓이를 빼주는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게 이제 아까 똑같죠? 얘기했던 거. 이게 이제 역함수의 x축과 이루는 넓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 b의 넓이는 그럼 뭐랑 같냐면은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 AC에서 자, AC에서 이제 저 정적분 F의 정적분 자 0부터 A까지에 해당하는 이 F의 정적분을 빼주는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은 그 역함수를 이제 B에서 C까지 적분하는 이 식입니다. 이 식. 이 식이 되겠고 저거는 이제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좀 더 일반화 해가지고 상황을 좀 인식하면 좋겠다. 일반화 해가지고 이제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일반화를 하냐면은 원래 식은 저건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중간 지점을 좀 이제 잡아가지고 자 여기를 뭐라고 잡을까 A 했고 B 했고 자 함수가 이제 역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한 요 정도쯤 해가지고 뭐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가정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역함수랑 x축이랑 이루는 부분의 넓이를 이제 여기라고 내가 만약에 잡을 거야. 여기 점의 좌표는 내가 이제 b, d라고 잡아줄 거야. b, d. 자,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으로 만약에 그 이 넓이를 구하고 싶다면 얘를 이제 대칭으로 이제 옮겨줍니다. 옮겨주면은 대략 한 이 정도쯤이 지금 이제 d가 돼가지고 지금 얘가 이제 이렇게 아마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그 이루는 넓이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루는 넓이가 여기를 이제 이렇게 봐봐 지금 C가 이제 여기 있고 그림이 조금 자, 보자. 여기 넓이가 자, 여기랑 같니 그러면 대칭해두면 이제 대칭 여기랑 같습니까? 얘를 이렇게 접어주면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열로 이제 옮겨지게 될 거 아니야. 열로 이제 여기죠 여기 지금 B니까 여기 맞는 여기죠 여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여기 넓이가 자 여기 맞니 여기 여기로 볼 수가 있지.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의 넓이를 구하는 것도 나온다 이거야. 이런 상황의 넓이. 자 이런 상황의 넓이는 어떻게 인식하시냐면은 지금 이렇게 봐줘야 돼 이제 여기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 이게 AC지 AC. AC에서 일단 뭘 빼줘야 되냐면은 안에 조그마한 직사각형을 빼야 돼. 이걸 빼줘야 돼. 얘를 빼주면 남는 부분의 넓이가 여기 이 부분이 남지 이 부분이 남죠. 이 부분에서 이제 요 F와 X축이 이루는 이 보라색 부분의 넓이를 빼야 흰색이 나올 거란 말이지. 식을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은 저 AC에서 작은 그 이 직사각형의 넓이인 BD를 이제 빼준 게 되고 거기서 이 적분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적분한 거를 이제 또 빼줘야 된다 이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해 준 거를 이제. 자 그러면은 그 적분을 빼주시면은 얘가 지금 뭐 D에서부터 A 이렇게 나오나? 이걸 빼준 게 그 역함수에 이제 B에서부터 C까지 이렇게 이루는 넓이로 이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넘겨서 이렇게 우리 많이 얘기한단 말이야. 얘를 넘겨주면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자 넘겨주면은 이제 이렇게 되죠. 그 dA fx dx는 넘겨주니까 b, c, gx, dx 해가지고 얘가 이제 그 직사각형의 넓이 뺀 거. 이렇게 보면은 내가 그렇게 많이 얘기했지? 이 위에 거 곱한 거에서 그 밑에 거 곱한 거 빼는 거 이거 여러 번 얘기했죠 이거? 중간에 잠깐만 여기가 더하기지 여기가 더하기? 이렇게 식이 망하고 요거 곱한 거에서 요거 곱한 거를 이제 빼라. 기억나시죠 이거? 나십니까? 요거는 여러 번 얘기했던 거죠. 요렇게 세트로 좀 기억을 해놓고 계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부피입니다. 부피 이제. 그 시험 범위가 방금 전 넓이 내용까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부피까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속도와 거리 끝까지 다 나올 수도 있어. 여기는. 자, 미적분이 양이 많다 보니까 이제 진도를 끝까지 나가기가 힘들어요. 보통은. 자, 여기 부피 보시면, 자, 이제 결국 그 인테그랄은 이제 결국에는 그 어떤 것들을 이제 다 더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도 봐봐. 입체 도형의 부피 구하는 것도 이제 가능한 게 입체 도형의 부피. 자, 어떤 입체 도형을 이렇게
X축의 수직이 되게 잘라가지고 단면적의 넓이를 내가 SX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 SX를 A에서부터 B까지 이제 적분 구간을 이제 가져가서 A에서부터 B까지 SX, DX 이렇게 이제 적분식을 계산할 수 있어. 자, 이거는 얘들아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 의미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자, SX가 이제 이 단면적의 넓이고 DX는 그 미세한 가로의 길이라 보면 돼, 미세한 가로의 길이.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을 한번 잘 보시면 지금 조금 더 정확하게 표시하면은 여기가 지금 이제 SX로 표현이 되는데 자, DX가 미세한 가로의 길이야. 그러니까 그 애초에 지금 이 SX는 이제 넓이니까 2차원적인 요소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이 길이 요소를 1차원적인 요소를 곱하면은 이게 3차원적인 요소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주게 되면은 약간 이런 원기둥 비슷한 그림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원기둥 아주 그 이 가로의 길이가 높이 지역에서는 높이가 아주 작은 그 미세한 원기둥을 이제 무수히 많이 더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실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런 의미로. 사실 우리가 그동안 지금까지 했던 그 넓이도 있잖아, 이거잖아, 사실은. 넓이도 사실은 생각해보면은 뭐 어떤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을 때인데, 이렇게. 이제 얘를 이제 y는 fx라고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넓이를 구하는 식을 쓰는 것도 결국에는 이 함수값, 길이하고 미세한 가로의 길이하고 길이 곱하니까 결국에는 얘도 이제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아까 이렇게 막 나왔었던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직사각형들을 무수히 많이 더해서 전체 넓이를 구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미세한 아주 작은 그 원기둥의 부피를 이제 무수히 많이 더해서 이제 어떤 입체도형의 부피를 만드는 거야. 입체도형의 부피를. 자, 저렇게 그냥 정적 보내주면 되고,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자, 이제 밑에도 이제 보시면, 이제 속도 거리 내용인데, 이거는 수투에서 하던 거랑 이제 똑같습니다. 수투에서 하던 거랑. 자, 우리가 이제 수직선 상에서 특정 지점에서의 위치를 내가 알고 싶다면, 특정 지점에서 위치, 이게 속도가 주어지고 속도를 적분을 한 위치에 대해서 사실 다 물어보는 거거든. 특정 시간에서의 위치. 그 다음에 특정 시간에서 특정 시간까지 위치가 얼마큼 변했느냐. 그 다음에 실제 움직인 거리.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위치를 가지고 계산하는 요소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속도가 처음에 주어지고 속도를 적분한 약간 적분 상수의 정보가 좀 주어져야 되거든. 위치에 대한 정보가.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는 특정 시각에서의 위치를 알려줘. 위치를 이제 보통 0초일 때의 위치를 많이 알려주는데 일반화해서 어떤 이무의 시간에서의 위치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특정 시간에서의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A에서부터 T까지 VTDT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야. 이렇게 표현한다. 근데 보통은 이제 0초일 때의 위치가 주어져. 보통은 0초일 때. 그래서 원래 저렇게 계산하는데 근데 실전에서 저렇게 계산 안 하고 그냥 실전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냥 속도가 주어져. 그럼 그냥 부정적분을 해. 그러면 부정적분하면은 위치식이 등장하는데 이제 적분상수가 있을 건데 적분상수를 이 정보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이 정보를 이용해서 특정 시각에서 위치를 알려줘서 보통 0초일 때 위치가 알려줘서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량은 말 그대로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속도의 정적분으로 표현이 되겠죠. 얘를 실제로 적분하면은 이 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이 식이 나올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우리가 절대값으로 적분하는 거였죠. 절대값으로. 절대값으로 적분을 하는 겁니다.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것도 내가 플러스로 처리를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거 수투랑 이제 겹치는 내용이지만 여기 이제 미적분에서 평면에서 이제 또 다루게 되는데 평면에서. 자, 자 이거는 우리 그 미분 파트에서 하던 거랑 똑같거든요. 자, 미분 파트에서 이제 평면이지 2차원적인 요소. 그 특정 점의 속도는 그리고 가속도는 점의 좌표처럼 표현이 된다 그랬어. 점의 좌표처럼. 우리가 원래 상식으로 속도 하면은 수치일 것 같지만 이 미적분에서는 점의 좌표처럼 표현이 됐었죠. 이제 뭐 xy가 매개 변수 t로 표현이 되고 매개 변수 t로 이렇게 xy가 매개 변수 t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거를 이제 한 번 미분하면 속도,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에 대한 개념이었고
근데 만약에 이 좌표 평면상에서 어떤 점이 움직인 거리나 그 다음에 곡선의 길이를 구해줘야 된다면 그냥 속도를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속도를 이제 A초에서 B초까지 이제 움직인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A초에서 B초까지 그 속력을 적분해주면 되는데 여기다가는 그 속력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루트 씌워가지고 제곱해서 더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dx dt의 제곱 그 다음에 y도 이제 마찬가지로 dy dt의 제곱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속력을 적분해야 움직인 거리가 나온다. 속력을 적분해. 밑에 2번도 마찬가지로 밑에 2번은 이제 이 식을 사실 좀 약간 변형해낸 식인데 자,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자, x가 a에서 x가 b까지야. 자, 이것도 외워놔야 돼. 루트 1 플러스 그 다음에 요 주어진 곡선의 미분의 제곱이었어. 미분의 제곱. f 프라임 x의 제곱이야, 제곱.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자, 저거를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저걸 이제 저걸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1 더하기 그 다음에 미분한 거의 제곱이야. 미분한 거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 꼭 씌워주시고 1이 꼭 있다. 저 앞에. 그래서 이제 이게 필수 예제 뭐 많진 않습니다. 오늘 7개밖에 없는데 한번 보시면 자, 이제 이런 급수를 계산하는 게 나올 거야. 급수 계산하는 게. 요즘 이게 원래 옛날에는 모의고사에서도 항상 한 문제 꼭 나왔다가 안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간간에 좀 약간 다시 나오고 있어. 모의고사에서도. 자, 이제 급수죠. 리미트 시그마 뭐 탄젠트 제곱에 대해서 구해주라라는 문제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쓸게.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자, 2n분의 지금 파이라고 돼 있고 2n분의 파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제곱 자, 그 다음에 이제 6분의 파이 플러스 12n분의 k파이 6분의 파이 플러스 12n분의 k파이 자, 요거를 이제 급수 계산해보래. 자,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세 가지가 자, 일단 그냥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세 가지 방법을 다 일단 보여드리고 어떤 방법이 좀 나을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거. 자, 이제 1번 방법을 해볼게요. 1번 방법이 이제 여기 1-1, 2, 3으로 한번 해볼 건데 1번 방법. 이거는 아까 1, 2, 3번 앞에 있었는데 그거 역순으로 뒤집은 거야. x를 k의 개수인 다시 x를 n분의 k로 잡고 dx를 k의 개수인 n분의 1로 놓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n분의 k가 들어있는 이 12분의 파이까지 같이 껴가지고 x를 12n분의 k파이 dx를 그때 k의 개수인 12n분의 파이 자, 이렇게 이제 잡는 방법이 있고 자, 3번 x로 잡을 부분 앞에 상수가 또 더해져 있다면 상수까지 같이 x로 묶어보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묶어두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dx는 무엇이냐? 12n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방법이 있다. 세 가지를 일단 다 한번 해볼게. 한번 보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얘부터 자, 얘는 이제 봐봐. 일단 인테그랄 해주고 자, 이제 이거 6분의 파이 플러스 12분의 파이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탄젠트 제곱으로 하시면서 얘가 이제 6분의 파이 플러스 12분의 뭐야 이거 파이 x? 자, 이렇게 나오게 되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n분의 1을 dx로 바꾸는데 2분의 파이가 남잖아. 그럼 2분의 파이 또 앞에 해줘야 돼. 이렇게 2분의 파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간을 이제 k에 1 넣고 n 넣고 하면은 몇부터 몇까지? k에 1 들어가면은 0부터 1까지 맞니 이거? 0부터 1. 자, 1번 방법은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적분 구간이 되게 단순해. 0, 1. 하지만 안에가 되게 너무 복잡해. 안에가.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근데 얘들아 이거 탄젠트 제곱은 이거 적분을 못하고 변형을 해야 적분할 수 있어. 우리 탄젠트 제곱이랑 관련이 된 공식이 하나 있는데 뭐였습니까? 그치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그거를 좀 활용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거 써놓자. 우리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이어서 이거를 활용해서
탄젠트 제곱을 이렇게 바꿔놔야 적분이 되거든요. 이렇게 바꿔놔야 돼. 바꿔놓겠습니다. 자, 0부터 1까지. 자, 2분의 파이는 그냥 앞으로 끄집어낼게. 맨 앞으로 이제. 2분의 파이 해주시고, 탄젠트 제곱을 이제 시컨트 제곱에 요거 아래 거 그대로 써주지. 6분의 파이 플러스 12분의 파이 x 마이너스 1 dx 이렇게 잡는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얘를 적분한다. 자, 적분 한번 해보면 이제 2분의 파이 있고 이제 정적분이죠. 원래 안에가 복잡하면은 치환 적분을 하면 돼. 알겠지, 얘들아? 원래 이거 치환해서 또 할 수 있거든? 자, 근데 우리 이 정도는 치환하지 말고 바로 하자, 얘들아. 일단은 무엇을 미분해야 시컨트 제곱이 됩니까? 그냥 탄젠트를 미분해줘야 되니까 이제 탄젠트로 이제 나오긴 하겠으나 탄젠트로 근데 주의할 점 안에가 좀 약간 복잡하잖아, 그치? 속미분을 항상 떠올려야 돼. 얘를 미분하면은 12분의 파이가 곱해질 거 아니야. 적분이니까 12분의 파이 나눠야 되겠지. 그러니까 역수인 파이분의 12가 필요하다. 역수인 파이분의 12가. 얘가 필요하죠, 지금. 파이분의 12가. 그 다음에 여기 빼기 x 적분해서 그냥 x라고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자, 이거를 적분 구간 0에서부터 1까지 이 계산을 해줘야 되지. 좀 복잡하죠?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일단은 지금 여기 2분의 파이 일단 들어가시고 일단 1 들어간다. 1 들어가면은 여기 파이분의 12 쓰고 이거 1 들어가면 몇이야 이거? 6분의 파이 더하기 12분의 파이 4분의 파이인가 4분의 파이? 탄젠트 4분의 파이가 1이지 1 그래서 이제 곱하기 1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1 들어가면은 뒤에 마이너스 1 있고 그 다음에 이제 0 들어간 거 해주는데 0 들어간 거 이거 중괄호 쓸게 얘들아 중괄호 이렇게 잘 봐. 이렇게 하고 이게 중괄호 한번 더 쓸게 중괄호 이렇게 쓸게 이렇게 그 다음에 0 들어가면은 이거 뭐야 이거 0 들어가면은 탄젠트 6분의 파이인가? 그러니까 파이분의 12 곱하기 6분의 파이니까 3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는 빼기 0 주의해줄게 우리 보통 정적분할 때 이거 0을 대입할 때 보통 0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 0 여기 넣어야 되잖아 원래 이거 잘못 인지해가지고 여기 0으로 쓰는 실수를 또 많이 해 그러니까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얘 계산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얘 계산하면은 뭐 좀 더 정리를 해본다면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정리해주면 되게 길게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동류항은 다 지금 없는 것 같아 동류항은 이제 파이분의 12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이거는 약분해주니까 이제 뭐 4 이 정도 동류항은 서로 없는 것 같아서 앞에 거랑 전개해서 계산해 보시면은 일단 이게 6 나오고 그 다음에 얘랑 만나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나올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요 파이분의 4루트 3이랑 얘랑 만나면 뭐야 이거 마이너스 2루트 3? 맞나? 이렇게 이 정도로 답 나오겠다 이 정도로 좀 마음에 안 드는 답이 나오죠 이렇게 나온다 이게 1번 방법이고 2번 방법도 해볼게 2번 방법 똑같은 답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2번 방법은 이제 x를 이제 12n분의 파이까지 같이 하는 건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자 그럼 탄젠트 제곱 한 다음에 6분의 파이 플러스 x가 된다 그리고 자 12n분의 파이가 dx인데 얘가 지금 12n분의 파이가 아니잖아 자 분모에 6을 곱하고 분자에다가 6을 곱해주면은 얘가 dx가 되겠지 dx 그러니까 6dx가 필요하죠 6dx 이렇게 필요하겠지 이렇게 6dx 그리고 적분 구간 k에 1 넣고 n 넣고 해주면은 0부터 이거 어디까지야 이거 12분의 파이까지인가 12분의 파이 이거 맞니?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적분하는 거다 이거 적분 이게 적분할 건데 자 일단은 6 앞으로 끄집어 내주고 할게 자 이것도 탄젠트 제곱의 꼴이니까 바꿔줍니다 이제 시컨트 제곱에 1 빼는 걸로 형태를 좀 바꿔주고 이렇게 이제 시컨트 제곱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형태를 좀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적분 들어갑니다 적분이 이제 적분해 주시면은 자 얘는 이제 그냥 탄젠트로 뭐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그냥 나올 것 같아 이거는 뭐 속미분 고려 안 해도 되죠 이거는 자 이렇게 나올 것 같네 이렇게 12분의 파이에서 0 뭐 이렇게 나올 것 같고 마저 계산 한번 해보시면은 6 이렇게 크니막하게 있고 자 12분의 파이 들어가면은 몇이야 이거 탄젠트
4분의 파이니까 1 마이너스 12분의 파이. 그다음에 0 들어가면은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0.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얘 아마 전개 해보시면은 지금 저거 똑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지. 확인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 방법. 자, 요건데. 자, 요거는 이제 그 가급적 가능한 많이 치환하는 거란 말이야. 얘 통째로 x로 바꿔주는 거니까. 자, 그럼 이렇게 되죠. 탄젠트 제곱한 다음에 그냥 x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dx 부분은 2번처럼 12n분의 파이가 필요하니까 위아래 6 곱해줘가지고 6dx로 만들겠지. 6dx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적분 구간 k에 1 넣고 n 넣고 해주시면은 1 들어가면은 여기 6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n 들어가면은 6분의 파이와 12분의 파이 더하니까 4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지. 1번은 적분 구간은 단순하지만 이 안에가 되게 복잡하고, 3번은 안에가 되게 단순하지만 적분 구간이 비교적 쟤보다 복잡한 꼴이라 보면 되겠지. 자, 그 계산을 마저 해보면, 자, 6은 앞으로 끄집어내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자, 파이 나누기 4, 그다음에 파이 나누기 6. 얘도 이제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꿔주시고, 자, 적분, 그럼 탄젠트 마이너스 x. 파이 나누기 4, 파이 나누기 6. 이렇게 될 것 같고, 자, 이거 한번 넣어봅시다, 이제. 4분의 파이 들어가면 1 마이너스, 여기 4분의 파이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6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몇이야, 이거?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자,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이렇게. 그리고 이거 한번 전개해 보시면은 6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루트 3,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파이. 그럼 이거 동류항 계산하면 6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똑같이 나올 겁니다. 똑같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일단 세 가지 방법 다 일단은 보여드렸는데 몇 번이 가장 나아 보입니까? 웬만하면 3번이다. 왜냐면은 적분 구간이 복잡한 것보다 이 안에가 복잡한 게 좀 더 적분이 까다로워, 좀 더 우리가. 그래서 가급적 3번이 좋아. 가급적 3번이. 근데 3번이 무조건 모든 문제에 다 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럴 수도 있어. 봐봐.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있잖아.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이것만 하나 추가해볼게. 봐봐. 만약에 여기서 야 보세요 이거. 이 3번이 꼭 맞는 건 아니야. 왜냐면은 3번은 그만큼 함수가 간단해지는 만큼 제약이 좀 있을 수 있는 게 제약이. 예를 들어 봐봐. 예를 들어서 그 여기 앞에 이것도 좀 앞에 당겼었죠. 자 2n분의 파이 나오고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즉 방금 전과 비교해서 n분의 k가 하나 더 곱해져 있어. n분의 k가 하나 더 곱해져 있으면 봐봐. 우리가 치환을 하잖아. 그러면은 이 부분도 x로 바꿀 부분인 거야. 그러면 봐봐. 이게 만약에 들어가 있었을 때 이거 이제 분리시켰다 칩시다. 분리시켰다. 그러면은 1번 방법은 얘 그냥 x로 바꾸면 되거든. 근데 3번 방법은 x를 이렇게 잡으면 이게 단순히 x로 안 나와. 그러니까 얘를 이제 봐봐. 얘로 쟤를 표현하려면 일단 여기 6분의 파이 넘겨줘야 되고 6분의 파이 얘 넘겨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n분의 k만 필요하니까 얘를 이제 또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거 뭐 파이분의 11로 막 나눠줘야 되고 저 n분의 k를 이렇게 바꿔줘야 돼. 되게 복잡해져. 그래서 약간 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방법이야. 3번은 이제. 자, 그래서 만약에 n분의 k가 여러 군데 등장한다면 3번의 약간 이 장점이 조금 떨어져.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때 고민해봐야 돼. 그때는 이제 이게 나을지 고민해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2번. 자, 이것도 이제 뭐 간간히 시험에 나오는 꼴인데. 자, 얘도 이제 보시면 자, 이제 이 그 급수 표현이 안 주어지고 그냥 직접 이게 합으로 점점점으로 생각해 놓는 건데 자, 저걸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걸 보고 그 시그마 표현으로 급수 표현으로 좀 바꿔주면 좋겠는데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자 저거 이제
항이 총 몇 개인지 한번 카운트 해보자. 항이 몇 개인지. 항이 총 몇 개입니까, 저거? 잘 보시면. 규칙을 발견해야 되겠지, 규칙을. 항이 총 몇 개? 항이 총 n개? 369, 점점점, 3n. n개일 것 같아, n개. 그러면 시그마로 바꿔줘서 표현해주면은, 리미트 시그마, k는 1부터 n이겠죠? k는 1부터 n까지로 볼 수 있고, 자, 그러면은 이제 얘네를 다 일반화한, k로 일반화한 식을 여기다 써줘야 되겠지? 자, 일단 분자는 얘들아, 일반화하면 어떻게 되니? 분자. 분자 어떻게 됩니까, 이거? 3n. 근데 이제 여기다가는 3k로 바꿔야 돼, 3k로. 왜냐면 지금 k가 기준이니까. 자, 그 다음에 분모는 앞에는 무조건 n 세제곱인 것 같고 뒷부분은 2 곱하기 3의 세제곱, 2 곱하기 2 곱하기 6의 세제곱, 2 곱하기 9의 세제곱. 그러니까 약간 분자랑 뭔가 좀 비슷하지 않니? 분자랑? 그러니까 이제 세제곱이죠. 그리고 분모는 그럼 이렇게 n 세제곱 더하기 해주신 다음에 n 세제곱 더하기 n 세제곱 더하기 2 곱하기 대로 이제 3k에 얘는 그냥 제곱으로 이렇게 쓰겠다. 우리는 적구를 보고 이제 아까 했던 대로 그 정적분으로 바꿔주셔야 돼. 정적분으로. 근데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지금 정말 이게 세제곱? 아 세제곱이죠. 이게 세제곱. 이게 세제곱. 세제곱 이렇게 바꿔주시고 자 저거 그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꿔주려면은 x로 바꿀 부분과 dx로 바꿀 부분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 x를 이제 우리가 n분의 k로 보통 그리고 dx는 보통 k의 개수인 n분의 1로 근데 지금 그 꼴이 안 보여. 그럼 좀 변형을 가야 돼. 변형을. 어떻게 변형을 가냐면은 n분의 k의 꼴이 만들어지려면 일단 이걸 보면 n 세제곱이 나누어질 필요가 있어. 분자 분모를 n 세제곱으로 나눕니다. 분자 분모를 동시에 분자 분모를 동시에 n 세제곱으로 한번 나눠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분자부터. 자, 그러면은 자, n분의 3k의 제곱 n 세제곱으로 나눕니다. n 세제곱. 자, 여기 n 세제곱 나눌 때 지금 n 제곱만 썼고 n 하나 나눌 거 따로 씁니다. 저렇게. 자, 분모 n 세제곱 나누는 거 이렇게 써야 되겠죠? 2 곱하기 n분의 3k의 세제곱. 이거 되니 이거? 뭐 한 건지 아시겠죠? 저거를 보고 이제 치환한다 이거지. 저걸 보고 치환한다. 그럼 보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되나 얘들아? 그 여기서 x랑 dx를 잡아본다면 x를 뭐로 잡는 게 좋을까? 여기서는 n분의 뭐 n분의 k도 되겠지만 3k로 한 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한 번에 합시다. 한 번에 n분의 3k dx는 그럼 뭐시기로? k의 개수인 n분의 3으로 잡아야 돼. k의 개수인. 자 그러면은 저식 이제 인테그랄로 바꿔주시면 인테그랄 자 1 플러스 2x 세제곱 1 플러스 2x 세제곱 자 분자 x제곱 그 다음에 dx가 n분의 3인데 여기 3이 없죠. 그래서 뭐 3을 만들고 다시 뭐 나누기 3을 해준다 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3분의 1이 일단 필요하겠지.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들어가시고 이제 구간은 k가 1부터 n까지 들어가니까 0부터 3까지 맞습니까 이거? 0부터 3까지? 자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이거 근데 얘들아 이거 이 정도는 좀 바로 적분돼야 돼. 자 분모의 미분이 분자 꼴이야. 잘 보면 분모 미분하면은 얘가 몇 x제곱? 6x제곱이니까 뭐 6 하나 더 만든다 치고 6 하나 더 만든다 치고 다시 뭐 나눠준다 치자고 이렇게 그러면은 저거 어떻게 적분되는 거냐면은 18분의 1 18분의 1 ln 절대값 1 플러스 2x 세제곱 0부터 3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3 넣고 0 넣고 해서 마저 계산합시다. 자 계산해 보시면은 자 3 들어간다 그럼 몇이야? ln 55 나오나? ln 55? 55 나오니? 18분의 ln 55야. 자, 그 다음에 0 들어가면은 이거는 그냥 ln 1이니까 0 나올 거니까 그냥
18분의 ln 55가 답이 되겠네. 18분의 ln 55. 이 정도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자, 그래서 이거는 분모의 미분이 분자다. 이게 보여야 돼. 분모의 미분이 분자다. 보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넓이. 얘들아, 이거 밑에 그림이 이거 잘못 나와 있거든? 여러분들은 거기 뒤에 넘기면 키포인트에 있을 텐데, 저 그림이 잘못 나와 있어서 내가 지금 그림 그려주는 걸로 봐야 돼, 이제. 자, 이게 뭐냐면, 자, 이제 x가 0과 파이 사이의 범위에 있을 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 자, 이제 기본적으로 그 넓이를 구할 때, 특히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걸 구할 때는 이제 이 범위에서 각각의 곡선 그리는 건 어렵지 않거든? 각각 그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한 번에 그려야 되겠지, 한 번에. 한 번에 그리는 거는 좀 생각해야 돼. 왜냐면은 이 두 곡선의 이제 그 교점의 관계, 뭐 어느 점에서 만나는지 그런 거를 좀 신경 써서 그려야 되거든. 자,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 나오면 가장 먼저 교점부터 찾아야 되더라, 교점부터. 자, 교점을 먼저 체크해 봅시다. 그림 그리기 전에. 교점 체크해 보시면 둘이 같다라고 쓰는 거지. sin x는 sin 2x로 일단 같다라고 나. sin x는 sin 2x.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죠? 배각 공식. sin 2x를 뭐로 바꿀 수 있지? 2sin 코사인 바꿔놔야 돼. 그래서 sin은 2sin 코사인으로 이제 바꿔주시는데 여기서도 너무 성급하면 안 되지. 이걸 보고 득달같이 달려 들어가지고 바로 사인으로 나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항상 나눌 때에는 0인 걸 고려해야 된다고. 0인 거. 항상. 사인이 0이 되도록 하는 x도 인지해야 된다.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x의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잖아. 0부터 파이까지. 저 주어진 범위에서 사인 값이 0 되는 거 뭐 있습니까? x는 몇이야? 0. 그럼 x는 파이. 사인은 파이, 이게 파이의 정수배에서 0이었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인이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 이거는 약분이 되는 거잖아, 그지? 약분을 해버리면 못 찾는 거야.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 거 찾는 거 맞니, 얘들아?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 거? 그럼 x가 몇이야, 이거는? 3분의 파이죠? 그래서 먼저 함수를 동시에 그리기 전에 교점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 돼, 교점부터. 교점 먼저 체크해 주셔야 되고. 자, 한번 해볼게. 잘 그려야 되더라, 이거. 일단은 가이드 좀 그려놓자, 가이드. y는 1, y는 마이너스 1도 미리 그려놓는다 치고. 미리 그려놓고. 그냥 x가 파이까지입니다, 파이. 자, 파이까지니까 이 정도를 파이로 보고, 이 정도를 파이. 여기는 한 절반, 2분의 파이라고 보자, 2분의 파이. 자, 내가 이제 함수를 하나, 근데 지금 밑에가 너무 좀 좁아 보이는데, 좀만 더 내릴게. 좀만 더 내려가지고. 한 이 정도 좀 내릴게, 이 정도 줄게. 이거 좀 맞는 것 같다. 자, 항상 근데 함수를 그릴 때는 원래 그리기 어려운 것부터 그려줘야 되거든, 그리기 어려운 거. 자, 근데 뭐 둘 다 그리기 쉬운 함수이긴 하지만, 자, 주기 파악해보자. 얘는 주기가 파이야. 얘는 주기가 2분의 파이야, 2분의 파이. 아니, 2파이야, 2파이. 앞에 거는. 즉, 뒤에 있는 함수는 한 주기 다 그려내야 되고, 앞에 있는 함수는 절반만 그리는 거야, 절반만. 자, 그러면 일단은 한 주기짜리 먼저 그린다, 한 주기짜리. 잘 봐. 한 주기짜리.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이거 맞습니까? 이게 뭐야? y는 sin 2x. 그 다음에 이제 y는 sin x를 그릴 차례야, 얘들아. y는 sin x. y는 sin x 그릴 건데, 일단 잘 봐야 돼, 이거. 여기는 4분의 파이다, 이게 4분의 파이. 자, 잘 봐줘야 되는 거. 여기서 그 sin x를 그릴 건데, sin x는 절반의 주기니까 여기에서 피크 찍고 열로 내려오는 이 모양만 그리면 돼. 근데 뭘 신경 써줘야 되냐면 교점을 신경 써줘야죠. 내가 지금 그린 sin 2x와 이제 앞으로 그릴 두 함수의 교점이 이 세 개래.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만날 거 아니야, 그지? 물론 여기서도 만나는 거잖아, 그지? 그다음에 3분의 파이에서, 즉 얘와 얘 사이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뭘 신경 써야 되냐면은 너네가 그림 그리다가 이제 그 조심해줘야 되는 게 사인 함수, 봐봐. 이 내가 지금 그릴 사인 x라는 함수가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잘못 그리다 보면은 이렇게 잘못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심해야지, 이거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교점이 4분의 파이보다 작을 때 나오게 되는 셈이잖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교점을 잘 체크해야 돼, 교점을.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점은 이제 원점에서 두 함수 중에서 어떤 게 더 접선의 기울기가 클까, 작을까도 생각해 봐야지. 사실 접선의 기울기가 크면은 더 함수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그려지지 않겠니? 근데 접선의 기울기 생각해 보면은 얘 미분하면 사실은 이제 코사인, 코사인. 얘는 이 튀어나오는 코사인이니까 x에 0 넣어가지고 접선의 기울기 비교해보면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크지. 그러니까 이 함수가 더 밑으로 가게 그리는 게 맞는 거야. 밑으로 가는 게 그리는 게. 그러니까 이런 요소를 좀 신경을 써야 될 수도 있다 이거 이제. 자, 그래서 그림 그려보시면 이제 여기 지나야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질 것이고 여기가 이제 3분의 파인 거죠. 여기가 이제 이런 거를 좀 신경 써서 그려야 돼. 이런 거를 이제.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게 두 부분이야.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 줘야 되냐면, 이제 0부터 3분의 파이까지는 지금 근데 잠깐만, 이거 헷갈릴 수 있겠다. 이거 초록색이 sin x, 그 다음에 흰색이 sin 2x로 할게. 색깔이 헷갈리겠다. 이렇게. 자, 지금 0부터 3분의 파이까지는 흰색이 더 위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sin 2x에서 sin x를 빼주시는 걸로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줘야 돼? 3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는 반대로 빼줘야 되겠지. 반대로 빼주는 걸 난 이렇게 할게. 이렇게 마이너스 해가지고 그 방금 전에 저 안에 있던 식을 그대로 쓸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쓸게. 아, 지금 뭐 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뭐 하는 건지 알겠죠?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형태가 똑같은 게 좋잖아. 그래도 똑같은 게. 자, 그래서 적분해 보시면은 적분 조심해 줘야 돼. 사인 적분할 때 마이너스 튀어나옵니다. 적분 잘해줘야 되고. 그리고 성미분을 이제 거꾸로 적용도 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2x 더하기 코사인 x. 그래서 여기는 파이에서 3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자, 이거 계산 신수가 좀 많이 나오니까 조심해 줘야 되는 적분이야, 이거. 3분의 파이 들어간다. 코사인 3분의 2 파이.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니까 4분의 1 더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0 들어가면은 이제 코사인 0이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 자, 이거 좀 신중하게 해야 돼. 조심하게 이제. 막 암산으로 막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괄호도 잘 쳐가면서 부호도 신경 써가면서 잘 해주셔야 돼요. 파이 들어가면 코사인 2파이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 빼기 또 나오니까 플러스 되면서 코사인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렇게 지금 계산될 것 같거든. 이렇게 잘 정리해줘야 돼. 자, 앞에서부터 정리해보시면 4분의 3. 그 다음에 얘는 몇이야, 이거? 얘는 2분의 1인데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 얘는 플러스 4분의 3. 계산해 주시면 얘네들은 이제 2분의 3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냥 1이니까 뭐 해주니까 2분의 5가 나오겠네. 2분의 5.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됩니까? 여기까지. 이거 실수가 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계산할 때 너네 이제. 그 코사인 값이 음수인 것도 있고 막 부호가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잘 신중하게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어렵진 않지만 계산해서 생각보다 많이 틀리니까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잠깐만 끌었다가 뒤에서 갑시다. 응? 자, 그 다음에 여기 필수제 4번입니다, 이거. 자, x가 0 이상에서 주어진 이 함수 f의 역함수 gx인데 2에서부터 3, 2 세제곱까지 적분해라 라는 그런 문제야, 이제. 자, 이제 밑에 그림 그려지긴 한데 이제 이런 상황이야, 이제. 사실 그림 안 그리고도 풀 수 있긴 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식을 좀 생각하면은, 자, 봐봐. 이제 f랑 식 안 쓰고 한번 풀어보자, 식 안 쓰고. 식을 안 쓰고 풀어보면은 gx, dx. 이
3이 세제곱. 자, 얘가 이제 봐봐. 이거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이제 이렇게 곱하는 것끼리 이제 빼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여기를 채워줘야 되잖아, 여기를 이제. 자, 대응이 되는 걸로 채워야 되거든. 자, 뭐냐면은, 이거를 점의 좌표처럼 봐야 돼, 점의 좌표처럼 이제. 요거, 콤마, 요거. 요거, 콤마, 요거에 사실은 점이 대응이 돼서, 자, f라는 함수 입장에서 몇 콤마 몇을 지나는지. 자, y가, 자, fx 다시 한번 쓰죠. y가, 이 f의 함수 값이 얘가 이제 2가 되려면 x가 몇이어야 될까? x가 1 맞니? 1? 여기를 1로 채워주는 거야. 1. 그러면 3, 2 세제곱은 x가 3 이렇게 채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위에 곱한 거에서 밑에 곱한 걸 빼주면 사실 답이야. 3 곱하기 3이 세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2. 답만 빠르게 내보면 9이 세제곱 마이너스 2. 아직 답이 아니고 그냥 일단 원래 함수의 정적분과 역함수의 정적분을 더한 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역함수의 정적분 분만 구하래.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2에서 3이 세제곱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얘를 이제 f를 넘겨야 되겠죠. f를 넘겨줘야 되는데 자 9이 세제곱 마이너스 2 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저거 적분해 1부터 3 그 다음에 fx 적분하는데 이거는 이제 부분 적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얘를 이제 적분의 대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미분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데, 근데 이거 내가 얘기했지, 이거는 이제 얘 미분이랑 얘 적분은 좀 외워놓으라고 하지 않았나? 얘 미분하면은 x 플러스 1, 2x. 뭐 또 미분하면 x 플러스 2, 2x. 하나씩 늘어난단 말이야. 적분하면은 거꾸로 되겠죠?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이런 잡다한 걸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여기는 좀 편해. 그 잡다한 거 내가 저번 시간에 그 기억나니? 2의 ax 코사인 bx 적분 외워놓으라는 거 외웠니? 훌륭합니다. 자, 외워놓으면은 확실히 편하다,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마저 해보시면 9의 세제곱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 들어가면은 2배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1 들어가면은 0 나올 거니까 7배의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렇게 답은 저렇게 나오겠네요. 답은 저렇게 나올 거고, 자, 답은 저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에서는 그냥 이 정도로 그냥 풀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실전에서는 이제.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키포인트 여기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기는 한데 이제 역함수를 이제 그려 가지고 이제 이렇게 푸는 소리가 여기 있긴 있어. 자, 뭐냐면 자, 이제 fx의 그림을 그려볼 건데 x, 2x는 그냥 역함수하고 놀아는 거니까 y는 x하고의 교점을 구해주면 x가 0밖에 안 나오거든. 이거 0밖에. 그래서 y는 x랑 이제 0에서 접하는 식으로 일단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0에서 접하는 식으로 뚫고 가진 않으니까 교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이제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역함수도 그러면은 대칭으로 그려지겠죠. 역함수도 이제 이렇게 대칭으로 그려질 거고. 자, 얘가 이제 f고 얘가 지금 이제 g인데 역함수가 이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냐? 이제 2에서 3이 세제곱까지를 적분하래. 역함수를 이제. 역함수가 이제 봐봐. 뭐 대략 한 이제 뭐 여기 2에서부터 이제 한 뭐 여기까지 3이 세제곱까지 뭐 여기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옮겨가지고 원래 함수와 y축이 이루는 부분 여기랑 이제 똑같다 이거야. 대칭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제 그 직사각형을 좀 만들어 가지고 직사각형을 이제 직사각형 만들면 얘가 이제 이렇게 되겠네. 뭐 대략 이렇게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여기도 작은 직사각형을 이렇게 좀 만들어 주셔 가지고 이제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걸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보라색 부분의 넓이를 이제 빼는 식이 이제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이제 요거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원리를 이제 그냥 바로 한 번에 식으로 쓴 거야. 이제 원리를 이제 그냥 그 정도로 익혀두시면 되는데 이게 주의할 점은 이게 만능은 아니야. 그 가끔가다 고난도 문제는 함수함수로 주어지는 경우 있는데 그때는 좀 조심하게 좀 신경 써서 풀어줘야 돼. 그때는 그림 그려보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요 문제. 이게 또 모의고사에 안 나오면 섭섭한 유형 중에 하나란 말이지. 애초에 그 이제 단원마다 좀 골고루 분배해서 시험을 내야 될 건데 이제 미적분이 8문제가 나오는데 적분에서 뭐 2문제 또는 3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정적분의 활용 쪽에서도 한 문제는 뭔가 내야 되는데, 보통 나오는 게 이제 뭐 이런 소재 자주 나오죠. 자, 뭐냐면 그 함수 fx가 루트에 2x sin x인데, 이제 그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입체 도형을 이제 이 반원을 형성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죠, 반원을. 자, 입체 도형 부피 구하는 문제인데, 자, 입체 도형의 부피는 이 단면의 넓이를 그냥 적분해주면 됐었어. 자, 지금 적분 구간은 그러면은 0부터 파이까지 가져가는 것 같고, 자, 우리가 이 반원의 넓이를 구해줘야 되거든요. 반원의 넓이. 자, 주의할 점. 이 특정 지점을 내가 x라고 집으면, 얘들아, 이 길이는 뭐냐면, fx 맞니? fx? 함수값이 이제 저 길이이겠는데, 반원의 넓이니까 함수값이 지름이잖아. 그러니까 절반을 해야 반지름이 나오니, 자, 그 파이 r 제곱에다가 나누기를 일단 해가지고 이제 2분의 파이 r 제곱 할 건데, 2분의 파이 그다음에 r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지. 자, 그래서 반원의 넓이 식이죠. 파이 r 제곱을 저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저 정리. 0부터 파이까지 해주시면서 8분의 파이 그 다음에 이제 fx의 제곱. 이게 제곱해주면 되잖아. 이제 2x sin x가 되는 거죠. 2x sin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0부터 파이까지. 자, 그럼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x sin x가 되는 건데, 4분의 파이에 x sin x.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 4분의 파이를 앞으로 끄집어 내주고, 그 다음에 이거 부분적분 들어갈 겁니다. 부분적분 천천히 할게. 4분의 파이 전체, 중괄호 감사주고 비리. 자, 부분적분. 자, 이거 로다 삼지 순서에 의하면 얘가 미분이고 얘가 적분이었으니까 사인 적분이죠. 근데 이거 적분할 때 얘들아 천천히 해. 이거 너네 실수 많이 나오니까 이게 적분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앞에 튀어나오잖아.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여기다 쓰지 말고 그냥 천천히 해. 얘들아 천천히. 응? 정말 여기 실수 많이 나오니까 그냥 안전빵으로 가라고. 그 다음에 얘 미분할 차례잖아. 얘 미분해버리면은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만 남지. 이렇게 마이너스 코사인만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봐봐. 이거 적분할 때, 마이너스 앞에 써야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뭘 미분해줘야 돼? 이거만 미분해야지. 잘못 인지해가지고 얘까지 미분해버리면 안 된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실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실수할 자신 있다. 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실수가 좀 많이 나올걸? 자, 그래서 좀 안전빵으로 가. 웬만하면 안전빵으로 이제. 자, 이제 얘는 플러스일 것이고, 플러스. 적분식 마저 작성해보면 4분의 파이 전체 감싸주고 이렇게 자 대괄호 한 번에 쓰자. 이제 마이너스 끄집어내도 되고 마이너스 x 코사인 플러스 사인 이제 파이에서부터 0까지 계산해 줍니다. 자, 파이 대입하면 몇이냐면은 1파이 플러스 0 그 다음에 이제 0 대입하면은 그냥 다 0이네 0. 그럼 답이 그냥 뭐 어떻게 돼 이거? 4분의 파이 제곱이거든 답이? 뭐 4분의 파이 제곱 나오니? 이렇게 나올 것 같네요. 4분의 파이 제곱. 자, 이 정도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자, 주의할 점은 이거 반원이니까 그냥 함수값 제곱하면 안 되고 절반에서 제곱해 주셔야 됩니다. 절반에서 그거를 좀 주의하시고 부분적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필수예제 6번. 자, 6번 보시면 이 표현 잘 봐야지. 좌표가 1이래. 근데 지금 여기 좀 누락되어 있는 게 좌표가 1인 점을 이거 써주자. 좌표가 1인 점을. 자, 좌표가 1인 점을 출발해가지고 수직선위를 움직이는 상황이야. 그때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식이 적어져 있습니다. 속도식이 이제. 자, 이제 옳은 것을 골라주라고 되어 있지. 자, 저 좌표가 1이라는 건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이거 초기 위치 x0를 얘기할 거야. 초기 위치 x0.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속도가 이제 sin 2분의 파이 t입니다. 자, 얘를 이제 보기에서 한번 확인해보자. 보기에서 이제. 자, 이제 운동 방향이 이제 바뀌는지에 대한 여부는 그 속도의 부호 변화 확인하는 거죠. 속도의 부호 변화. 속도가 지금 sin 2분의 파이 t이고 지금 0부터 4 사이에 구간에서 보내.
일단 속도함수를 그려보자. 속도함수를 일단. 속도함수를 자, 지금 한번 밑에 뭐 0부터 뭐 6까지 보는 게 있기 때문에 0부터 6까지 좀 넉넉하게 그려놓자. 0부터 6까지. 여기 가운데가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5. 자, 1을 단위로 다 끊어서 한번 해보자. 1을 단위로 끊어서 있네. 얘는 주기가 보니까 몇입니까? 4인 것 같아, 4. 높이도 이렇게 맞춰주면은 높이도 맞춰주자. 높이도. y는 1, y는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여기서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되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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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거 속도 함수죠. 이거는 속도 함수. y는 vt야, vt. 기억. 0과 4 사이에서 운동방향 몇 번 바뀌냐? 0과 4 사이에서는 부호 변화 한 번, 2초일 때 일어나죠. 2초일 때. 2초일 때 한 번이 맞다. 그거 보시면 되겠고, t는 2일 때. 자, 니은. 전피가 출발하고 나서 처음으로 운동방향을 바꿀 때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그 위치는 어떻게 식을 쓰면 되냐면은, 지금 이 함수를 그냥 적분해주면 이렇게 되잖아. 적분해주면은 2분의 파이가 이제 나눠줘야 되니까 파이분의 2가 돼야 되는데 이제 마이너스 붙죠. 마이너스 파이분의 2의 코사인 2분의 파이 t. 그리고 반드시 주의하실 점은 이제 뭘 고려해줘야 돼? 적분상수 고려해줘야 되겠지? 자, 적분상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t에다가 0 넣었을 때 1 넣어야 되거든. 잘 봐야 돼 이거. 여기 t에 0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파이분의 2야. 조심해야 돼. 그래서 플러스 파이분의 2 플러스 1 이렇게 해야지. 조심해야지. 맞니? 조심해야 돼. 이거 0이 아니야? 0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운동방향 바꿀 때가 이게 아까 2초였었잖아요. 2초. t는 2였으니까 2초일 때 위치. 이 대입해서 계산해보자. 몇이니? 이 대입하면. 파이분의 2 더하기 파이분의 2 더하기 1 맞니? 파이분의 4가 아니라 하나 더 더해 줄 게 있죠. 이렇게. 이거를 놓치면 틀린다 이거지. 이걸 놓치면. 조심해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 디귿. 0과 5 사이의 범위에서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한 번 있느냐라는 거네. 한 번 있냐. 자, 그럼 이거는 뭘 보는 거냐면, 이걸 보는 거네. 자, 일단, 이 VT 함수와 X축이 이루는 넓이를 좀 생각해 보자. 이 넓이만큼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이제 X축 윗부분의 넓이면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X축 아랫부분의 넓이가 있으면 음의 방향으로 그 넓이만큼 움직이는 거죠. 넓이를 좀 구해놓으면 좋은데 이거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 얘들아 그 사인은 여기 넓이가 몇이라고 했니? 기본 사인 함수. 이게 1이라고 했어 1. 근데 그 사인 앞에 이 x의 개수 앞에 변형이 가해져 있으면 이것의 역수가 넓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넓이는 역수 파이분의 2가 되는 거야. 이 정도는 우리 적분 안 하고 바로 좀 알자고 이제 상식으로 이제 이렇게 넓이가 이렇게 나오겠는데 자 그럼 초기 위치가 지금 1이잖아요. 초기 위치가 0부터 5 사이의 범위에서 그 원점을 찍는 위치가 0인 순간이 존재하느냐 한번 물어보는 건데 0부터 5초 사이에 그런 순간에 지금 있니 없니? 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바로 나와야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당연히 없어야지. 왜 없어야 돼? 아니 초기 위치가 1인데 응? 얘들아 봐봐. 초기 위치가 1인 상태에서 이만큼 양의 방향 갔다가 이만큼 음의 방향 갔다가 이만큼 양의 방향 가는데 일단 5초일 때까지지. 야 그러면 일단 1초에서 이만큼 더해줬다가 이만큼 다시 빼면은 얘는 상쇄되잖아. 그러면은 4초일 때 위치가 몇인 거야 얘들아? 4초일 때 위치가? 4초일 때 위치가 다시 1 아니네? 그런 다음에 5초까지 또 위치가 늘어나는데 원점을 찍니 이게 지금? 없잖아. 틀린 거야 이거. 틀린 거. 만약에 초기 위치가 만약에 0이었으면 저 1이 없었으면은
얘가 0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여기서 원점을 찍지만 아니지. 조심해줘야지. 없다. 아, 리을. 실제 움직임 거리는 파이분의 12이냐? 이거 누적해서 다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누적해서? 다 더하면 6개 있으니까 파이분의 12가 맞죠.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냥 조심해줘야지 이거. 좌표가 1인점. 조심하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필수 예제 7번입니다. 7번. 자, 곡선의 길이와 움직임 거리에 대한 유형. 여기는 그냥 공식만 잘 외워놓고 식 계산만 잘하면 되는 문제야. 보시면 7-1번입니다. 자, 곡선이 저렇게 주어져 있을 때 1부터 K까지의 곡선의 길이를 LK라 두고 싶다. LK가 3분의 22일 때를 구해주는 문제야. 자, 요겁니다. 공식 자체는 저 곡선의 길이는 이 함수를 미분해가지고 뭐 제곱해서 계산하는데 미분할 때 이제 그냥 한 가지 요령은 미분하기 전에 미리 저거를 이렇게 변형해 놓고 x의 이 지수꼴로 변형해 놓고 미분을 해야 좋겠다. 이렇게 미분을 하기 전에 미리 저렇게 좀 만들어 놓자. 미리. 그 다음 미분을 해. 그 다음에 미분해버리게 되면은 자 2분의 3 x의 2분의 1 2분의 1 또 끄집어 나오면 마이너스 6분의 1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그 LK 자 1에서부터 K까지잖아요 그지? 이 공식 써보자 자 1에서부터 K까지 자 루트 1 플러스 요거 미분한 거의 제곱입니다 미분한 거의 제곱 y 프라임의 제곱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이제 이 계산해 보시면 루트 자, 1 플러스 요거 제곱해 볼게. 그러면 4분의 9x가 되겠네. 4분의 9x. 자, 그 다음 봐봐. 이제 마이너스 2ab 해줄 건데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뒤에가 제곱해 주시니까 플러스 36. 그 다음에 x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표현해 볼게. 이렇게. 뭐 한 건지 알겠니? understand? 오케이. 식정리. 자, 여기 되게 좀 보여야 돼. 지금 이 빼기에 대한 완전 제곱식을 시행했어, 얘가. 근데 여기서 이게 동료한 게 있잖아요, 그죠?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을 처리해주면은 이게 더하기 2분의 1이 될 건데, 더하기 2분의 1.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뭔가 좀 이 낌새를 이제 뭔가 알아차려야지, 이렇게. 했을 때. 자, 어떤 낌새를 차려야 돼? 얘는 빼기의 제곱인데, 가운데가 더하기로 바뀌네? 이건 더한 거의 제곱이겠지. 더한 거의 제곱. 됩니까? 이게 뭐다? 얘를 미리 한번 표시해 놓죠. 얘는 이제 무엇이었냐? 2분의 3x의 2분의 1 제곱 마이너스 6분의 1x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의 전개. 그렇다면 밑에 거는 2분의 3x의 2분의 1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6분의 1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 루트 자, 여기가 그럼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 제곱이 이렇게 맞니 이거? 착착 착착 그래서 이제 제곱 루트 없애고 이제 2분의 3 x의 2분의 1 제곱에다가 여기 플러스 한 번 더 강조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6분의 1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에 대해서 요 놈에 대해서 적분할 거야 요 놈에 대해서 자 적분을 하는데 이제 적분합니다 자, 지수 1을 늘려서 2분의 3으로 나눠. 그러면 여긴 그냥 x의 2분의 3제곱. 여기 지수 1을 늘리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로 나눠주시면은 얘가 3분의 1인가?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아니라 플러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K에서부터, 예. 자,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군요. 이렇게. 결국 이거네. 해보고 나니까 저기서 부호가 바뀐 셈이네, 사실. 그죠? 부호가 바뀐 셈이고. 넣어서 계산 k의 2분의 3제곱 플러스 3분의 1k의 2분의 1제곱 1 들어가면은 이렇게 될 거야 1 들어가면 우리는 목표 얘가 3분의 몇이 되고 싶다? 3분의 22가 되고 싶대
3분의 21. 자, 요걸 찾아주는 거고요. 좀 더 식 정리해보면, 자, K의 2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3분의 1의 K의 2분의 1. 마이너스 다 넘겨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26 나오게 됐고요. 26. 3 곱해서 그래서 3배의 K의 2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K의 2분의 1의 마이너스 26이 0. 이렇게 나올 것 같네. 인수분해 보입니까? 인수분해? 몇이야? 이 K의 2분의 1 자체가 몇 돼야 돼, 이거? 인수분해 2. 38에 24 더하기 2. 2로 돼, 2로. 그래서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인수분해. 이거 굳이 치환 안 해도 바로 되겠죠, 이렇게? 아, 3배. 이게 다시. 여기가 3배의 K의 2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니까 지금 이제 몇이 필요하냐? 몇이 필요하지? 플러스 6배의 K의 2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13이네. 뭐 이렇게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이제 화근이 나오니까 여기서만 등장하네. K의 2분의 1이 2다. 그래서 K가 몇이다? 4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K가 4다. 자, 그래서 일단 K가 4.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K가 4. 이렇게 해주면 돼.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제 해보면은 부호가 바뀌어. 완전 제곱식의 부호가. 이런 느낌으로 구분이 되는 그러한 계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7-2번. 이도 좀 보시면. 자, 이번에 곡선의 그 길이에서 이제 움직인 거리로 나왔죠. 움직인 거리. 얘도 한번 더 봅시다. 얘도. 자, 뭐 똑같아. x는 y는 둘 다 매개 변수 t로 이와 같이 표현이 됐을 때 t가 1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주래. 1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 네, 거리 한번 계산해 보면 거리. 이렇게 표현되겠죠. 1에서 3까지 자, 루트 이제 x 미분한 거 y 미분한 거의 제곱이잖아요, 그지? 자, x 미분 dx dt 제곱 그 다음에 dy dt 제곱 해서 dt. 저 미분해서 이제 제곱해서 루트끼리 더할게 이제. 자, 미분 한번 해봅시다. 자, dx dt에 조금 적분이 얘들아 적분이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좀 만약에 좀 빠르게 계산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얘들아 바로 따라올 수 있니?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하면은 어차피 지수함수 원형 그대로 나오니까 얘들아 이거 바로 나오니 이거? 본미분 바로 적용한 거야. 바로 되니 이거? 이게 좀 바로 되면 좀 좋을 것 같아. 그래야 속도가 좀 더 붙고 시간이 안 부족해. 바로 됩니까? 본미분을 그냥 빠르게 한 거야. 내가 지금. y도 마찬가지로 해볼까? y도? 앞에 거 미분하면 2 튀어나오니까 얘는 이제 2 sin t 플러스 코사인이네. 2 sin t 플러스 코사인. 자,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이제 루트로 한번 제곱해서 더해봅시다. 자, 다른 색깔로 1부터 3 루트 제곱해서 더합니다. 제곱해서 이제 자, 천천히 씁니다. 2의 4t 제곱하면은 4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4 사인 t 코사인 t 플러스 사인 제곱 t. 그 다음에 이제 더할 때 얘도 더해질 거 아닙니까? 바로 안에 묶여서 4 사인 제곱 t 플러스 4 사인 t 코사인 t 플러스 코사인 제곱 t. 이렇게. 우씨, 너무 길인데? 이야, 미쳤다 이거. 이렇게 길게 나오겠지, 그제? 길게 나와서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도 뭔가 보이죠? 소거되는 게 보이니? 소거되는 거. 착착, 착, 착. 그 다음에 자, 사인 제곱 5개, 코사인 제곱 5개. 결국 5로 처리가 되네. 5.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잘 봐. 1부터 3까지. 자, 루트 5배의 2의 4t로 좀 간략할 수가 있고 저거 2의 4t도 간략하게 할 수가 있잖아. 자, 조심해 주실 게 얘들아 그 약간 우리가 습관이 이거 지금 이거 루트 이거 2의 4t 처리할 건데 이렇게 찢을 건데 원래 이거 원래 절대값으로 나오는 거야 원래 그죠? 절대값으로 나와.
원래는 절대값으로 씌워줘야 되지만 적분 구간 자체가 지금 항상 양수이고 애초에 이 값 자체도 양수이기 때문에 항상 절대값이 양수로 나오지만 조심해줘야 되는 게 비교적 최근 모의고사에서 이거 루트 처리할 때 이거 음수 나와가지고 절대값 신경 써야 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그러니까 항상 루트를 벗길 때는 원래 절대값이야. 원래는 안전하게 가려면 뭐 이거 적분하면 되겠네. 2분의 루트 5 2의 2t 3, 1 그럼 2분의 루트 5로 해주면 2의 6제곱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2의 제곱 이렇게 답 나옵니까? 이렇게 1부터 3까지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와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느낌이 아까 곡선의 길이는 완전 제곱식에서 부호가 바뀐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1 이런 거를 주로 활용해서 계산을 할 거야. 요 파트는 자 이렇게 잘 알아두시고 자 여기 뒤에 8번을 보면은 자 요거 구해주는 건데 이제 급수로 표현이 되어 있고 정적분으로 바꿔줄 거야. 자 항상 n분의 k x로 바꿀 부분 그 다음에 그때 k의 개수인 n분의 1이 필요한데 안 보여. 그럼 그 형태를 만들어줘야 돼. 어떻게 만드냐? 얘는 분자 분모를 이제 n 제곱으로 나눕니다. 분자 분모를 저렇게 나눠 버려야지만이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 n 제곱으로 나눠줘야지만이. 왜 n 제곱으로 나누느냐? n 제곱으로 나누는 근거.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 n 제곱으로 나눠 보는 거지. 나눠 보시면은 분자는 n분의 2가 되는 것이고 밑에 3 플러스 8 곱하기 n분의 k 플러스 4 곱하기 n분의 k의 제곱. 자, 요렇게. 요렇게 되겠죠? 저렇게 바꾸고 나니까 이제 좀 형태가 좀 보이니, 이제? 형태가? 자, 여기서 이제 바꿔보자. x를 내가 이제 뭐로 바꿔? n분의 k. 그때 k의 개수를 이제 n분의 1로 바꿔버리게 되면. 자, 이제 인테그랄이 되고. 자, 여기 봐봐. 이거 3 플러스, 이거 꺾어 쓰자. 4x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3. 자, 분의 2하고 dx 쓰면 되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k에다가 이제 1부터 n까지 대입하는데 0부터 1이죠, 그러면. 0부터 1, 이렇게. 자, 그럼 또 이걸 적분하는 게 또 문제야. 이거 어떻게 적분해야 돼, 이거?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해봐라. 자, 분모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2x 플러스 3으로 될 거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 일단 알아야 되고, 인수분해 되는 거. 알았으면은 분무수 쳐줘야죠. 분무수 이제. 자, 큰 수 빼기 작은 수 2니까 이 약분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수분의 1 마이너스 큰 수분의 1 이렇게 쓰죠. 자,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네. 이런 식으로. 여기 적분 되겠죠, 이제? 적분해서 이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0번도 볼게요. 40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고 자 40번은 이제 자, 저 주어진 곡선 위에 저 9,6에서의 접선과 이 곡선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자,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그냥 이 곡선의 이 점에서의 접선을 긋고 그 다음에 곡선 및 X축이라고 했으니까 그림을 좀 그려보긴 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이 넓이를 구하려면은 이게 어느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건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니 그림은 좀 기본적으로 그려보셔야 돼요. x가 2분의 9에서부터 정의가 되고 이제 그냥 무리함수겠지. 무리함수. 이런 무리함수겠죠? 2분의 9. 자, 9,6에서의 접선이래. 자, 9를 여기라고 잡으면 y를 6이라고 여기 잡읍시다, 이제. 자, 점에서 이제 접선을 이제 긋는 거잖아, 그지? 자, 근데 이제 이거 접선도 그냥 마음대로 그리면 안 되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이제 어떻게 접선이 그어지는지를 일단 생각해 봐야 돼. 접방을 구해보자, 접방을 이제. 자, 접선의 방정식 구하려면은 y를 미분해 줘야 되니까 자, 미분을 해보는데 루트가 들어간 함수의 미분은 그냥 외워둬야 된다고 얘들아 이제. 자 이제 루트 fx 미분 뭐였니 얘들아? 루트 fx 미분. 자 y는 루트 fx일 때 이거 미분 뭐였어 이거? 2 루트 fx분의
f 프라임 x 외워놔야 된다고. 그럼 저거 이제 앞에 2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2배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 루트 fx분의,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한 f 프라임 x 이렇게 써주는 거란 말이지. 이렇게 해주니까 어떻게? 결국에는 그냥 루트 2x-9분의 1이네.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접방을 한번 해보시면, 접방. 이 하나 빠졌죠? 오케이. 자, 접방입니다, 접방. 접방 해보시면은, 이제 x가 9일 때니까, 저 y는 x에 9 들어가면 몇이야, 이거?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x-9 플러스 6. 원점 지나는 것 같은데? 원점? 원점 지나네? 원점? 원점 지나게 그립시다. 이 점에서의 접선을 일단은 그려주니까 원점을 지나게 그려진다. 원점 지나게 이렇게. 그랬을 때 문제의 상황. 자, 접선과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게 여기야, 여기야. 그렇기 때문에 저 초록색 부분 넓이 구하기 위해서 전체 삼각형의 넓이에서 이 분홍색을 빼자고 했더라. 이 분홍색을. 얘를 빼자, 얘를. 이렇게 빼서 계산합시다. 자, 분홍색 부분 넓이 구하기 위해서 적분해줘야 되겠지. 자, 일단은 전체 삼각형 넓이부터. 자, 9, 6이 54 나누기 27 마이너스, 그 다음에 2분의 9에서부터 9까지 저 주어진 함수 적분. 이제 2루트 2x 빼기 9를 적분을 해줍니다. 이렇게. 얘를 적분을 해줄 거야, 이제. 자, 적분해 줄 겁니다. 자, 계산해보면. 자, 이거 적분도 얘들아, 이 정도도 바로 적분할 수 있어야 돼. 원래 그냥 적분이 바로 안 되면 안에 있는 거 치환하면 되는데, 이 정도도 바로 적분하자고. 어떻게 바로 적분하냐?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2분의 1제곱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적분해 주시면, 이제 지수 1을 늘려서 2분의 3. 역수인 3분의 2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자, 3분의 4. 그 다음에 이제 2x-9가 이제 지수 하나 늘어났으니까 2분의 3이 되지만 성비분할 때 2가 곱해질 것이므로 2로 또 나눠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거 신경 써줘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약분 해보러 가지고 해보자고, 이렇게 해보자. 자, 그래서 마저 해보시면 요거 27 마이너스, 자, 이제 3분의 2네, 3분의 2. 자, 3분의 2로 한번 해보면 3분의 2에 3분의 2, 그 다음에, 자, 9 들어가면은 9의 2분의 3제곱. 몇이요? 9의 2분의 3제곱. 27.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2로 또 이제 해주게 되면은, 2분의 9 들어가면 이거 0이네, 0. 이렇게 나오네. 27 마이너스 18 들어가가지고 답이 그냥 9 나오겠죠, 이렇게 9. 뭐 이 정도로 계산해보면 되겠죠, 이 정도로. 자, 그래서 루트로 들어간 거는 이 정도는 바로 적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 정도는. 그 다음에 62번. 자, 원점을 통과하는 횟수가 몇 번이니? 자, 초기 위치가 이거야. 초기 위치가 원점을 출발하는데 속도를 알려줬고 원점 얼마나 통과하니? 라는 문제지. 자, 이제 얘도 이 속도 함수를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속도 함수를 이제 얘는 주기가 10이네. 주기가 10이. 10이야. 자, 그러면 코사인 함수 한번 그려보면은 일단은 하나 그려놨습니다. 하나만 일단 그려놓자. 하나만 이제. 자, 하나만 그려놨는데 원점을 통과하는 횟수지. 자, 초기 위치 원점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넓이를 일단 구해보자, 얘들아, 넓이를. 이거 요 부분의 넓이가 이제 원래 1이라고 했지만, 자, 이제 개수가 지금 다르죠? 6분의 파이죠? 역수인 파이분의 6이겠지, 파이분의 6. 파이분의 6씩 나눠 가지겠네, 파이분의 6씩. 이렇게 나눠 가질 건데, 원점을 몇 번 통과하느냐? 이 얘기잖아. 감이 오십니까? 어떻게 감이 와? 한 주기당 몇 번? 2번. 사실 초기 위치 0이었다가 요때까지 3초일 때까지 플러스 파이분의 6 갔다가 6초일 때까지 다시 마이너스 파이분의 6을 가니까 6초일 때 원점 맞니? 6초일 때? 6초일 때 원점이겠지? 6초일 때.
그 다음에 또 파이분의 6 거꾸로 갔다가 다시 파이분의 6을 되돌아오니까 그치 12초일 때 또 원점을 지나겠죠. 그죠? 한 주기당 2번 발생하겠죠? 이때. 2번 발생할 거니까 그럼 50까지에서는 몇 번 있겠니? 6의 배수 세면 되네 결국. 6의 배수. 6의 배수 세주면 되는 거니까 6, 8에 48. 그냥 3번으로 답 내줄 수 있겠네요. 자, 뭐 이런 문제도 가끔 나오지만 이 정도로 해결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하지. 처음 이 좌표가 중요해. 보통 원점으로 주어지겠지만 더 어렵게 나오게 한다면 어렵게 나온다면은 뭐 초기 위치가 어떻게 나올 수도 있을까? 파이분의 6 이거 한번 해볼래? 초기 위치가 파이분의 6이야. 그러면은 저 범위 안에서 원점 통과 몇 번이야 저거? 원점 통과 몇 번? 초기 위치가 파이분의 6이면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 몇 번? 몇 번? 몇부터? 몇 초부터? t는 몇? 9초 맞니? 9초? 그렇지. 파이분의 6이 초기 위치면은 3초 후에 파이분의 10이 돼 있다가 파이분의 10만큼 빠꾸하니까 9초일 때 이제 다시 0 되겠지? 9초일 때가 0이고 그때로부터 이제 12만큼 다 더한 것들이 다 가능하겠지.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요 문제 마지막 요문인데 요게 좀 약간 좀 어려운 주제야 이게. 자, 이제 79번입니다. 자, 요게 어려운 주제인데 요게 문제 좀 읽어보시면 4분원이 있다. 90도. 반지름이 8인데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호를 n등분한 등분점을 이제 a에서부터 p1, p2, p3, p4, pn-1까지 찍어 보겠다. 이렇게 점을 n-1개 찍고 n등분 할 건데 어떤 점을 딱 잡았을 때 이 선분을 긋고 수선을 내려가지고 여기 삼각형을 한번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볼 건데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급수 계산하는 문제야. 급수 계산하는 문제. 그러니까 앞에 이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문제가 이렇게 도형에 응용되는 거야. 도형에. 이게 좀 어려워 이런 게. 확대해서 한번 보실 건데 자, 우리의 목표는 이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 삼각형의 넓이식만 잘 세워주면 되거든. 삼각형의 넓이식. 자, 넓이식만 세우면은 그 뒤는 할 수 있을 거니까. 봐봐. 이 호를 n등분을 했습니다. 2분의 파이를 n등분 했으니까 그 호를 n등분한 거는 결국 이 호 위의 점에서 저 중심까지 이어줬을 때 중심 각도 n등분 되겠지. 중심 각도. 그러겠죠? 자, 그러니까 P1에서 그으면 이제 2분의 파이를 이제 n등분한 거. P2에서 그으면은 2분의 파이를 n등분한 거 2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결국에는 이제 2분의 파이를 이제 n등분을 한 이제 2n분의 파이씩 있을 건데 2n분의 파이씩 이제 이건 중심각 n등분이죠. 중심각 n등분. 자, 요건데 자, 이제 임의로 K로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이제 K를 곱하는 거 안 해야 되네. K를 곱하는 거. 여기가 2n분의 K파이. 오케이? 2n분의 K파이가 되겠네. 2n분의 K파이가 되면은 여기 반대편 여기는 이제 90-2n분의 K파이가 되겠지만 여기는 그 이 직각삼각형의 이 나머지 한 값. 여기가 그러면은 2n분의 K파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문제 끝난 거 아니야? 그 반지름이 지금 8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얘들아. 이 직각삼각형 이 OBQ에서 이 한 변의 길이 빗변이네. 이 빗변의 길이와 한 각만으로도 이제 넓이식 세울 수가 있죠. 사실은 넓이식 세울 수가 있겠지. 자, 어떻게? 자, 이 각 입장에서 얘는 뭐야? 얘는 이제 얘는 뭡니까? 코사인 8 코사인 2n분의 k파이. 그 다음에 이제 바라보는 얘는 높이가 될 거니까 얘는 사인으로 바뀌겠네. 8 사인 2n분의 k파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따라서 저걸 토대로 이제 넓이식을 한번 세워본다면 SK라고 되어 있나? SK. 자, SK는 2분의 1 곱하기 8 사인 2n분의 k파이 곱하기 높이 8 코사인 2n분의 k파이가 될 것이고 자, 이걸 토대로 이제 좀 더 간략하게 정리해주면은 32 사인으로 나오겠는데 32 사인으로 이렇게 나오겠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잠깐만 앞에 이제 또 나와 있는 식이 여기 n분의 1 있구나. 오케이. 자, 이렇게 나오겠는데 이거 백악 공식을 뭐 생각해봐도 되겠죠? 백악 공식을 뭐 안 해도 돼. 백악 공식 적용해 보면은 각이 두 배가 되겠지 이렇게 n분의 k파이로 이렇게 되겠죠? 자, 뭐 요걸로 이제 아까 식에 넣어서 계산해 보는 방법도 있겠다라는 거야. 이렇게도. 그래서 계산은 급수를 정적분으로 잘 바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